파란 당근팀 프로토타입 시연 전에 진행 사항 먼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우선 티처블 머신으로 헬멧을 쓰지 않았을 때랑 헬멧을 썼을 때를 클래스로 만들어서 학습시켜 놓았고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볼캡이나 후드티, 마스크와 같은 클래스도 다 추가해서 학습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환경 구축이 끝난 상태이고요. 이거에 저 모델을 학습시켜서 적용시킨 사진입니다. 헬멧을 썼을 때는 헬멧이라고 뜨고, 그리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땐 노 헬멧이라고 뜨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킥보드 모형을 RC카로 움직이는 형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두이노 RC카를 만들었고요. 이거에 라즈베리 파이와 통신을 하기 위해 블루투스 모형까지 통신시켜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착하기 위해 3D 프린터를 할 것인데 그 모델링 도안을 제작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쪽을 보시면요. 헬멧을 착용했을 땐 위에 작게 헬멧이라고 영어로 뜨고 있고요. 그리고 헬멧을 벗어주시면은 노 헬멧이라고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팀 몰루 저희 걸어서 맛집 속으로 저희 광진구 바로 요거 세종대 맛집 모험 사이트 개발하기로 했고요. 중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파이썬 위크가 겹쳐서 한 2주 정도 쉬었기 때문에 중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월 29일에 저희가 금요일이었나요? 그때 일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그때 우리 멘토로 나중에 참가하신 김용현 멘토님께서 저희가 아무래도 다들 새내기다 보니까 깃허브의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깃허브로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스터디를 짤막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들었다는 의미의 따봉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8월 1일에 저희가 정기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때는 저희가 중간에 클론 코딩 하는 기간을 한번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클론 코딩 사이트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노마드 코더나 인프론이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 강좌들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이 드림 코딩의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클론 코딩이라는 강의가 정말 커리큘럼이 알차고 괜찮아 보여서 저희가 이거를 거금을 들여서 구매를 해서 현재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강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79달러라는 거금을 들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주였죠. 네, 이번 주였나요? 오븐의 와이오라는 저희가 1차 발표 때 썼던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웹사이트 디자인을 짤막하게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 화면 그대로 저희가 만들어지는 최종 결과물에 옮겨진다고는 저희가 보장을 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와이어 프레이밍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 오븐의 와이어 웹사이트 디자인 툴로 만든 결과물을 저희가 프로토타입 대신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발표 때 맛집 모험 사이트에서 필요한 3요소를 맛집 설명, 사용자 상호작용, 그리고 편의성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클론 코딩 강좌를 들으면서 직접 이것저것 만져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용자 상호작용 부분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부분들이 몇 개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교적 쉬운 난이도를 먼저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중간 결과물과는 다르게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로그인 기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최종 대상 인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기 편한 화면 구성이나 메인 메뉴 구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직관적인 카테고리 분류, 음식점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것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해결 방안으로는 이제 첫 번째는 카카오 네이버 간편 로그인을 도입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세종대생 인증은 저희가 그렇게 빡빡하게 인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생이라면 뭐든지 누군지 알 것 같은 그런 퀴즈를 내서 그 퀴즈의 답변이 맞으면은 세종대생 인증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다음은 그 화면 분할, 그러니까 화면을 조금 양 옆으로 나눈다든지 상하로 나눠가지고 보다 좀 직관적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UI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량을 노출시키지 말고 적당한, 너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적당한 정보량을 노출시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식점의 메뉴를 종류별, 그러니까 중식, 일식, 한식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순,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곳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등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음식점의 카테고리를 분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QR코드 타임이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굳이 이걸 찍어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웹사이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혹시 잘 공유되고 있나요? 네. 네. 그래서 마침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저희가 지난번처럼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 지난번에 저희가 네이버나 카카오 간편 로그인을 도입을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간편 로그인 전에 무조건 회원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원 가입 창을 열어보시면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마지막에 가입 질문에 이런 식으로 시계탑에 살고 있는 동물은 맞죠. 이러면은 세종대생 통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원 가입을 마치셨으면은 저희가 다시 로그인을 시도하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네이버 로그인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 간편 로그인 창이 뜨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로그인 창으로 돌아가서 로그인을 이제 마치게 되면은 저희가 지난번에는 지도가 맨 처음 나오는 화면이 메인 화면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음식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메뉴들이 있는지 보다 직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음식점을 나열하는 화면을 일단 먼저 내놓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종류별 맛집들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식, 중식, 일식 이런 식으로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화면 분할을 이용해서 왼편에는 어떤 음식점들이 있는지, 오른편에는 그 음식점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가서 잠시만요. 돌아가서 가까운 맛집들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현재 세종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 반경 안에 어떠한 음식점들이 위치해 있는지, 어떠한 거리 내에 어떠한 음식점들이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메인 화면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뉴 추천 메뉴를 또 저희가 추가를 했는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그 랜덤을 설정하시던지 아니면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어떤 걸로 하는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는 추천 받기를 누르시면 그러면은 저희가 미리 데이터를 넣어놨던 음식점들 중에서 랜덤으로 어떤 한 음식점이 제시되도록 저희가 사이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저희는 대충 이런 활동을 지난 2주 동안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디자인을 하면서 참고했던
사이트들로는 이제 드림 코딩 포트폴리오 반응형 사이트 클론 코딩 강의를 저희가 구매해서 수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그 메뉴 선택에 대해서는 메뉴 선택 도구 마스터에 메뉴 선택이라는 툴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메뉴 선택을 누르면은 이렇게 뭐 먹을까 나오다가 뭐 물냉면, 뭐 돈가스 이런 식으로 메뉴가 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의 아이디어를 한번 참고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 동쪽이들 프로토타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네. 들리시죠? 들리시죠? 네. 프로토타입 이제 시연을 하기 전에 저희도 이제 진행 상황을 좀 공유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저번 2주 전 발표한 스프린트 2였는데 그때 이제 디텍션된 영상을 웹에 띄우는 것까지였고, 이번에 스프린트 3에서 이제 주요 목표는 이제 시인 크로핑된 영상을 웹에 띄우는 그 과정까지가 이제 스프린트 3의 주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들리세요? 둘? 네. 겹쳐서 들리나요? 이거 껐어 이제. 이제 껐어. 방금 껐어. 네, 이제 들리시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오토플리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여기 위에도 이제 있는데, 여기 위에 이제 잘린 거는 끝냈고,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게 이제 요 싱크로핑 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 바운더리 박스로 지역화를 했으면 그거를 가져와서 알맞게 비율에 맞게 이제 자르는 그런 과정까지가 이번 스프린트 3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태스크들을 보면은 이제 싱크로핑 하는 게 제일 주요 태스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AORTC로 스트리밍을 하는데, 그걸 이제 웹에서 할 거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띄우되 좀 몇 가지 기능들을 추가를 해봤어요. 원래 저희가 디스코드를 하든 구글 미트를 하든 뭐 팀즈를 하든 어떤 링크를 주거나 어떤 코드를 주고 이제 방에 입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무나 들어와서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그러니까 방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그 룸에 뭐 코드나 링크를 아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추가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간단한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녹화 기능 이런 거 그냥 자잘한 것까지 기능을 추가를 해봤어요. 일단 모델링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싱크로핑까지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다 보니까 연산량이 늘어나고 좀 이제 처리할 것들이 영상 처리 면에서 좀 늘어나잖아요. 할 것들이. 그래서 FPS는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디텍션까지는 36에서 42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30 정도까지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가장 일반적인 영상 FPS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요 정도는 굉장히 양호한 정도로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율에 따라서 크롭 처리까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9대 16, 그러니까 요 일반적인 핸드폰 크기 있잖아요. 요 비율에 맞춰서 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도 딱 그 9대 16 비율이라서 일단은 그걸로 우선적으로 그 비율을 선택해서 크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기술을 원래 요 파이썬으로 된 스트리밍 기술을 쓰다가 뭔가 좀 더 좋은 소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고라는 언어로 된 파이온 RTC라는 게 있는데, 여기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원래 그 아마 고가 곰돌인가 이게? 아무튼 곰돌이 그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데 여기 지금 뭔가를 들고 있죠. 그래서 그 고로 된 언어인데 거기다 이제 그걸 웹 RTC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서 좀 더 영상의 스트리밍 품질을 높여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코드 리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연동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연동까지는 못했고 이제 싱크로핑 어떻게 되는지랑 그리고 이제 요 웹에서 디텍션 부분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그거를 두 개를 아마 따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따로 지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룸을 입장을 하면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제게 이벤트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비디오를 켤 건데 지금 아마 소리가 좀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나올 거거든요. 당황하시지 말고 잠시만요. 이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소리랑 비디오를 껐다 켰다 요거까지 이제 핸들링을 할 수 있고 지금 뭐야 디텍션 잠시만요. 이게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의 맛이죠. 안 될 때가 더 많은 게 안타깝네요. 잘 되는데 잠시만요.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웹에 띄우는 것까지 하고 이런 녹화 기능까지 추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냥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녹화까지 하는 거. 채팅 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채팅까지 구현했습니다. 거기 아래는 이제 그냥 통신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네, 그래서 채팅까지 구현했는데 지금 디자인이 약간 안습이라고 느껴지실 텐데 이거는 알아서 제가 잘 고쳐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싱크로핑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돼야 할 텐데요. 안 되면 또 잠깐만요. 전체 화면으로. 네. 이런 식으로 트래킹 자연스럽게 되는 거. 네, 이렇게 했고, 네, 이게 슬픈 소식이지만 이제 민솔님의 영혼이 약간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참여를 했지만 그분이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래킹 되는데 지금 막 꺼지잖아요. 이게 아마 이거야말로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인데 중간에 갑자기 이제 사람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은 얘가 좀 맛이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이 너무 빠를 때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거를 다른 프레임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좀 텀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런 갑자기 막 꺼지고 이런 거를 좀 방지를 해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레임 흔들리는 경우 아니면 뭐 사람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 아니면 피사체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의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드가 좀 지저분해서 그거에 대한 리팩토링도 같이 해볼 것 같고 이제 다음 주부터 스프린트 4를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디텍션 관련해서 좀 MAP라고 애큐레시랑 비슷한 그런 평가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갑자기 피사체가 뭐 심하게 흔들린다던가 없어진다던가 이런 예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코드를 개선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턴시 관련해서도 그 레이턴시라고 이제 전송 지연 시간이라고 해요. 레이턴시를. 그래서 스트리밍을 할 때 그게 이제 제가 영상을 이제 켜서 방송을 하는 것과 여러분이 그 보는 속도가 비슷해야지 생방송인 거잖아요. 제가 이제 말하고 있는데 10초 뒤에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특히 이제 그 뭐 축구를 볼 때 나는 이제 아직 골대에 가기 전인데 옆집 사람들은 벌써 그 골대에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레이턴시라는 거를 최대한 지연 시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스트리밍 기술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시 약간 좀 애기들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아서 일단 부담감이 엄청 큰데 우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팀은 저기 뒤쪽에 보시면 핑크색 보이시나요? 저거를 만들었어요. 저게 뭐냐면 이제 전 시간에 저희가 발표했을 때 했던 그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침대에서 여기 위에 헤드 부분에 올라갈 알람 이 하드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거 보시면 대략 사이즈는 저 정도로 잡을 것 같다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기 위에 보시면 일단 여러 가지 아두이노 센서들이 있죠. 되게 시도는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딱 돌아가게 뭔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그것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센서를 저희가 지금까지 구현을 했고 앞으로 어떤 걸 할 건지 중간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기대를 했던 물 뿌리기 이 기능을 먼저 만들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물을 이렇게 뿌려버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시각적인 효과도 덜하고 그리고 뭔가 물을 너무 물바다가 될 것 같은 느낌의 물풍선을 이용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물풍선을 이렇게 해서 물 채워서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부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로직이 이런 식의 경사면을 하나 만들었어요. 경사면을 만들어서 여기에 물풍선을 장전하는 식으로 해서 미션 하나가 탈락될 때마다 이제 서버 모터를 가지고 이걸 터뜨리는 거예요. 사람 머리 여기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바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맞는 그런 로직으로 지금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펜구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압력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컵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물의 양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판단해서 이제 네, 구현하기로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 코드는 다 짜놓은 상태고 좀 실제적으로 다시 합칠 때 구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망의 좀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엄마의 손길 이것도 성공리에 다행히 네, 구현을 하긴 했는데 이 고무장갑 안에 뭘 채울까 하다가 휴지를 채웠어요.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휴지를 채웠는데 그 느낌이 되게 오묘하더라고요. 진짜 기분이 나빠요. 명백히 기분이 나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끝나시고 뒤에 그냥 만져보셔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머리를 친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소름 돋으면서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션 인식으로 이제 AI를 탑재해서 좀 더 스마트한 알람 시계를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두이노랑 연동을 했을 때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특별한 구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찾아본 게 이제 레오나르도 그 아두이노 보드라고 해서 그게 아두이노 타입 중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주문이 온 상태고 다음 주까지 AI 티처 도무실로 구현한 이 모델과 아두이노를 연동해서 서브 모터를 돌리는 것까지가 구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일단 모아야 뭘 했을 때 하나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앱 인벤터로 이제 블루투스 모듈로 확실하게 이제 모으는 통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다음 주 중에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그렇고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허접할 수 있어요. 많이 허접할 수 있는데.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영상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게 저쪽 안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마의 손길이고 이게 이제 그 물풍선이 장전된 상태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구현을 하면은 이렇게 좀 삐걱대긴 하지만 이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이러면 여기에 이게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닿는 그런 느낌으로 서버 모터를 좀 확확 앞으로는 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티처블 머신으로 모션 인식을 했을 때 특정한 요가 자세를 따라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서버 모터가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면 이렇게 딱 터지겠죠? 이렇게 터지면 여기 안에 있는 물이 나오는 형식으로 딱 이렇게까지는 구현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다음 주엔 좀 뭔가 좀 제대로 된 서비스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해서 다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팀 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양념치킨 양념맛 중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일주랑 반 정도 모듈에 사용할 센서들을 엮어가지고 각 센서별 부분으로 조작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조작하기 전에 처음에는 그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조작할 앱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호출 앱을 제작했습니다. 이제 그 학습시킨 얼굴 인식 모델을 가져와서 여기 웹뷰어로 핸드폰 카메라를 띄우면은 그걸로 얼굴 인식을 할 수 있고, 이제 도착증 정하게 누르면 이제 구글 음성 서비스를 열어서 도착증에 대한 음성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당된 데이터를 판단해가지고 관련된 명령을 블루투스 통신을 사용하여 명령을 아두이노 보드로 전송합니다. 처음에는 블루투스와 센서 컨트롤을 했습니다. 이제 사물 인식을 하면 각 층 어떤 층에서 호출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 층에 대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 LED를 켜고 끄는 걸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제 왼쪽에 마리오가 인식이 되면은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오른쪽에 있는 커비를 이제 인식하면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시연에서는 초록색불이 켜지는 거는 안 보였는데요. 그 학습 데이터가 일단 임시로 만든 데이터라 정확성이 아직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은 스킵을 했습니다. 추후에 더 정확한 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더욱 정확한 구별을 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음성 인식을 확인해야 됩니다. 앞에서 영상 인식에서 성공했으니까 이제 영상 인식으로는 엘리베이터를 어디서 호출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제 음성 인식으로는 이제 도착지가 어디인지,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있는 앱에다가 음성 인식 시스템을 추가해서 아두이노에서 그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는 호출층이 어디인지를 표시해주고, 여기는 투명 LED로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표현하도록 회로 구현했습니다. 첫 번째 LED가 켜지면 이제 도착지는 1층인 거고, 두 번째 LED가 켜지면 이제 도착지는 2층, 세 번째가 켜지면 3층입니다.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시연 영상을 다른 걸 가져왔는데 원리는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음성 인식을 해서 불을 켜라고 하면은 LED 불이 켜지는 것이고, LED를 끄라고 하면 LED를 끄는 형식으로 회로 구현한 것입니다. 지금 목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음성 인식으로도 도착증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이제 키패드로도 표현을 하는 게 계획이어서 키패드에 대한 시연도 해봤습니다. 이제 1번을 누르면 첫 번째 LED가 켜지고 2번을 누르면 두 번째 LED가 3번 누르면 세 번째 LED가 켜집니다. 근데 키보드로 구현하고 나 보니까 키패드에서 사용하는 핀이 8개나 돼가지고 저희가 그 이제 엘리베이터를 감고 올라가려면 이제 모터를 써야 되는데 거기는 모터 드라이버도 핀을 한 6개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의 아두이노 보드에 쓸 핀이 부족해가지고 일단 키패드는 보류하고 일단 기본적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한 다음에 키패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기축이 되는 이제 엘리베이터 모듈을 구현했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모형이 있어서 그 모형을 구매하여 변형을 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모듈이 엘리베이터 모듈과 기존의 센서들을 전부 다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주 활동을 하면서 센서들 통합과 그 센서들 감지 데이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승하강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제 얼굴 인식을 하고 엘리베이터가 호출됐습니다. 음성 인식을 해서 2층으로 가면은 이제 2층으로 이동합니다. 그 모터는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 그 아직 끈을 감고 올라가는 그 시스템이 아직 불안정해서 그 부분을 추후에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존의 엘리베이터 모듈에 있던 DC 모터가 힘이 약해서 그 부분은 기어드 모터로 바꿔서 대체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모듈 외관도 꾸며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도르래 줄 감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제 엘리베이터에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똑똑한 농장이라는 스마트팜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맥날 팀이고요. 지금까지 한 활동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대면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다른 팀들과 달리 아직까지 주문한 센서가 도착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일단은 먼저 대략적인 스마트팜 설계 그리고 보유한 센서들을 직접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추가적인 재원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일단 저희 스마트팜 설계고요. 일단 이게 저희가 스마트팜에 사용할 회로도인데 일단 저희가 사용할 예정인 센서들을 다 연결할 경우 예비 회로도를 작성을 해보았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은 이 회로도를 기반으로 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만들어 나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수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유한 센서 확인인데요.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센서들을 제외하고 동아리 방에 있는 센서들 중에서 작동이 센서들이 잘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센서들을 작동시키는 코드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찾아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사용할 센서는 온스터 센서, 즉 DHT11이라는 센서인데요. DHT 라이브러리를 다운을 받아서 온스토로 측정을 하고 그 결과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표시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다 대고 뜨거운 입김을 불어서 온도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습도가 정상적으로 잘 표시가 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오른쪽이 실제 저희가 사용했던 기반 코드고요. 그리고 이 코드를 통해서 실행한 결과가 왼쪽입니다. 그리고 토양 수분 센서입니다. 토양이 수분을 감지하는 토양 수분 센서를 통해서 수분을 감지하는 코드를 만들고 물티슈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물티슈를 갖다 댔을 때 습도가 오르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 거겠죠. 오른쪽이 마찬가지로 기반 코드이고, 그리고 왼쪽이 그 실행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도 센서인데요. 저희가 동방에 있는 센서가 조도 디지털 센서인데 발이 3개예요. 발이 3개인데 이게 HS CDSM이라는 센서로서 디지털 출력만 되도록 되어 있는 조도 센서더라고요. 빛을 감지를 해서 빛이 뭐 있으면 1, 없으면 0 이런 식으로 디지털 신호만 출력을 하는 센서라서 빛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보는 코드를 짜려고 했는데 지금 그러한 센서라서 어쩔 수 없이 정상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조도 센서를 따로 그냥 일반적인 조도 센서로 다시 구해서 코드를 사용을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리 방에 있는 센서가 이거 3개이고, 나머지 워터펌프나 환기팬 이런 것들은 주문을 해놨으니까 도착을 한 뒤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작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재원 구매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LED 스트랩이 지금 동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식물은 450 나노미터 부근에서 그 광합성과 역록작용을 660 나노미터 부근에서 염록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파장대 영역이 잘 나오는 LED만이 광합성 작용을 잘 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LED보다도 좀 식물 성장용 LED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옆에 왼쪽 사진이 보시면 태양광이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바로 식물이 반응을 하는 광합성 영역대 표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LED가 아니라 식물 재배 전용 LED 바로 새로 구매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편광 필름이라고 해서 그 특정한 빛만 가로 편광 필름은 가로로 된 빛만, 세로 편광 필름은 세로로 된 빛만 통과시키는 필름이 있어요. 저희가 원래 아크릴판을 통해서 안에 식물이 잘 재배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아크릴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연광까지도 같이 계속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자연광 외부의 그 개입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편광 필름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필요할 때는 편광 필름을 가로로 세로로 돌려서 그 안쪽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편광 필름을 다시 원 상태로 돌려서 외부의 그 자연광들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편광 필름을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버스 타기 싫어 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목표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프로토타입 만들자고 해놓고 사실 프로토타입을 만들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어느 정도 입을 털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진행 사항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전체적인 회로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크게 세 부분을 봐주시면 돼요.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 하드웨어 부분, 그리고 클라이언트 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로스라는 하나의 운영 체제로 구성해서 마스터와 노드로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개발 디버깅 툴은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하고 크게 보면은 그리고 하드웨어는 저희 RC카에다가 기반으로 그 제슨 나노를 달고 그 제슨 나노가 아두이노에다가 그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이렇게 RC카 키트를 제작하고 그거를 이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여기 제슨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제슨과 SSH 그 접속을 해서 제슨의 명령을 내려서 RC카를 구동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가 그냥 이제 정리한 건데, 네. 제가 한 내용이랑 똑같아서 사실 표만 보면은 소프트웨어랑 그리고 하드웨어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동안 한 뻘짓이 있어요. 뻘짓이 있는데 이제 그 사용하기 전에 이제 개발 환경이 되었는데 저희가 개발 환경이 깔게 여기 환경 구축하면서 생각보다 많거든요. 일단 우분투랑 멜로딕 같은 거랑 뭐 가제보 그런 거 다 이제 기본적으로 깔 건데 이제 저희 환경의 구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PX4라는 이제 그 항공기를 사용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툴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6시간 동안 깔았는데 이제 좀 토로를 하자면 그랬어. 열심히 이렇게 깔았는데 계속 이제 돌아가다가 이런 빨간 오류가 나가지고 이 개발 환경 결국에는 이제 파이썬 그 패키지 호환성 문제예요. 근데 그 패키지 호환성이 이제 조금 이게 패키지가 한두 개도 아니고 막 13개, 14개 호환성 문제가 나서 막 그것도 콘다로 조정하고 뭐 하고 하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돌렸는데 일단 그래서 PX4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거는 못 보여드리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어느 정도를 하고 싶었냐면은 이제 다 환경을 구축하고 큐그라운드 컨트롤이라는 지상 GCS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이제 드론을 테이크오프 시켜서 이제 가제보상과 그리고 큐그라운드 컨트롤상 그리고 이제 로스상에서 세계에서 구동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려 했는데 사실 딱 여기 위에서 막혔어. 딱 이거 틀기 전에 직전에서 딱 막혀가지고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제 다른 걸 하자면은 이제 다른 저희 그 로스상이 아니라 다른 오픈CV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뭐 아르코 마커에서 3축 좌표를 뽑거나 그런 뭐 캘리브레이션을 하거나 그런 건 이제 저희 팀원이 준비를 했지만 그걸 지금 또 보여드리기에는 이제 진행할 게 많아가지고 네 그것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의 진행 과정인데 사실 저희가 지금 조금 많이 밀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2주차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2주차 정도 할 수 있을 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가제보에서 어떻게든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그 환경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가제보상에서 이제 다양한 머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 이제 사용자가 이제 만들어 놓은 머신을 불러올 수 있어서 그냥 저희가 환경 구축하는 것보다 저렇게 불러와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게 앞으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컴퓨터 사양이 지금 방금 전에 가제보를 틀었는데 꺼지시는 거 보셨죠?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너무 그러니까 이거 가상 머신으로 돌리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동방에 이제 데스크탑 하나를 우분투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돌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는 이 정도 한 것 같네요. 여러분이 이제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미흡해가지고 저 너무 미안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버스 타기 싫어 팀 진행 과정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 2주 동안 2주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진짜 정말 많은 걸 해주셔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그 뭐지 다른 거 하는 걸 다른 팀 하는 걸 봤는데 어느 정도 거의 완성이 된 팀도 있고 저희처럼 이제 막 기어가는 팀도 있는데 다들 끝까지 앞으로 2주 남았는데 마지막에 결과가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결과 이제 중요한 거니까 다들 좋은 결과를 내고 이제 다음 주는 아마 이렇게 진행사항 발표를 할 건데 사실 다음 주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최종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를 바라잖아요. 이제 그 노력을 더 거기에다가 노력을 하는 거지 그냥 그 뭐지 틀을 보여주고 조금 자기가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최종 발표에 좀 더 매진을 하셨으면 좋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엔 진짜 이제 뭐 해도 간단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이제 큼지막하게 PPT 같은 거 진짜 준비 안 하고 그냥 딱 자기 일만 해서 최종 발표 때까지 딱 준비하는 걸로. 그리고 최종 발표 날짜를 오늘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마 그 8월 29일 월요일쯤에 이제 최종 발표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제 교수님들 초청해서 여기서 이제 시연을 할 건데 그 혹시 이날 그 각 팀에서 한 명 이상만 나와서 발표를 하면 되는데 이날 안 되는 팀이 있을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29일에 안 되는 진짜 완전 안 되는 팀? 시간은 사실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간 지금이랑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11시쯤에 오케이. 아예 안 돼요? 그 팀 전체가 다. 팀에서 이제 최종 발표하는 거 결국에 팀에서 한두 명 정도만 있으면 돼서 팀에서 한두 명만 있다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 안 되더라도 오늘 내일 중으로 답변 주시면은 아마 그러면 22일 아니면 23일 그 사이쯤에 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이제 그 개강이 좀 있으면 22일이래. 29일 30일쯤에 할 것 같은데 개강이 9월 1일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